여러분,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일까요? 아마 많은 분이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인공지능 혁명을 이끌고 있지만 정작 그 혁명의 열쇠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 열쇠의 주인은 바로 가죽 자켓을 입은 반도체 제국의 황제, 젠슨 황입니다. 현재 오픈 AI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의 대부분은 엔비디아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칩 하나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H100, 그리고 그보다 더 비싼 블랙을 사기 위해 샘 올트먼은 구걸하듯 줄을 서야 하고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칩 공급을 늦추거나 가격을 올리면 오픈 AI의 운명은 곧바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구조죠. 샘 올트먼에게 젠슨 황은 가장 든든한 조력자인 동시에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가장 거대한 포식자입니다. 결국 샘 올트먼은 결단했습니다. 남의 칩을 빌려 쓰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우리의 뇌는 우리가 직접 만든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프로젝트 타이탄의 서막입니다. 하지만 이 선언은 처음엔 비웃음을 샀습니다. 반도체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수십 년의 노하우와 수조 원의 설비 투자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소프트웨어만 만들던 오픈 AI가 갑자기 칩을 만든다니요? 샘 올트먼은 이 비웃음에 답하듯 상상을 초월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7조 달러, 약 9천조 원, 펀딩 계획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의 몇 배에 달하는 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듣고 전문가들은 샘 올트먼이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중동의 자본가들을 만나고 손정혜 회장을 설득하며 전 세계의 반도체 공장, 파운드리, 수십 개를 동시에 짓겠다는 광기 어린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2026년 오늘 그 광기는 차갑고 정교한 전략으로 변했습니다. 무모해 보이던 공장 건설 대신 그는 실리콘밸리의 가장 노련한 사냥꾼 브로드컴과 손을 잡았습니다. 브로드컴의 설계 능력을 빌려 오픈 AI의 모델에 최적화된 추론 전용 ASIC을 설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칩을 찍어낼 곳으로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TSMC를 낙점했습니다. 이제 샘 올트먼은 설계는 브로드컴에게, 생산은 TSMC에게 맡기는 삼각동맹을 통해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벽을 우회하려 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칩 하나를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라는 신인류의 지능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게 둘 것인지, 아니면 그 지능의 설계도를 직접 소유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반도체 독립 전쟁입니다. 샘 올트먼은 샌디스크의 창업자가 기술의 끝단에서 버텼던 것처럼 자본과 네트워크의 끝단에서 엔비디아와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샘 올트먼의 이 대담한 반란은 젠슨 황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큰 야망에 사로잡혀 스스로 무너지는 바벨탑이 될까요? 이제 우리는 샘 올트먼이 왜 하필 브로드컴을 파트너로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비밀리에 만들고 있는 타이탄 칩의 실체가 엔비디아의 블랙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그 깊숙한 내막을 파헤쳐 봐야 합니다. 샘 올트먼이 처음 AI 반도체 인프라를 위해 7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선언했을 때 실리콘밸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7조 달러는 전 세계 반도체 연간 매출의 10배가 넘고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10배를 훌쩍 상회하는 돈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를 향해 망상에 빠진 소프트웨어 업자라고 비난했죠. 하지만 샘 올트먼은 비웃음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반도체 공장을 짓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우회로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브로드컴과의 전략적 동맹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반도체 기업 중 하필 브로드컴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샘 올트먼의 아주 영리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게임부터 자율주행, 복잡한 물리 연산까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범용 칩입니다. 하지만 오픈 AI에게는 그런 다재다능함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을 빠르게 구동하고 답변을 생성하는 추론, 인퍼런스에만 특화된 날카로운 칼 한 자루가 필요했던 거죠. 브로드컴은 바로 이 맞춤형 칼, ASIC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세계 최고의 장인입니다. 이미 구글의 전용 AI 칩인 TPU를 수년간 함께 만들며 실력을 검증받았고
네트워킹 기술에 있어서는 엔비디아조차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샘 올트먼은 브로드컴의 기술력을 빌려 엔비디아 칩에서 불필요한 기능은 싹 걷어내고 전력 효율과 추론 속도만 극대화한 오픈 AI 전용 엔진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베일을 벗기 시작한 자체 칩 프로젝트, 타이탄의 실체입니다. 이 동맹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브로드컴이 가진 티켓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는 대만의 TSMC가 아니면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TSMC의 생산 라인은 이미 엔비디아와 애플 같은 VIP들이 독점하고 있죠. 오픈 AI 같은 신규 업체가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여기서 브로드컴의 파워가 발휘됩니다. 브로드컴은 TSMC의 3대 고객사 중 하나입니다. 브로드컴이 우리 물량 중에 일부를 오픈 AI 칩으로 찍어달라고 요청하면 TSMC로서도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 됩니다. 샘 올트먼은 브로드컴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단숨에 TSMC의 최첨단 3나노 공정 라인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젠슨 황과 엔비디아가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오픈 AI의 이런 배신에 가까운 행보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칩 할당량을 조절하거나 기술 지원을 늦추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은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 공급상의 심기를 건드리면서까지 미래를 위한 독립전쟁을 강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판은 커졌습니다. 샘 올트먼은 브로드컴과 손잡고 설계도를 완성했고 TSMC라는 거대한 공장까지 섭외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이들이 만든 첫 번째 칩 타이탄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인공지능 시장의 권력 지도는 통째로 뒤바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란의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 전쟁의 승부처가 될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전력 문제라는 또 다른 거대한 벽은 어떻게 넘으려 할까요? 제3부에서는 샘 올트먼의 야심이 투영된 또 다른 거대 프로젝트, 130조 원 규모의 슈퍼컴퓨터 스타게이트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샘 올트먼이 브로드컴과 손잡고 자체 칩 타이탄을 만드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엔비디아의 비싼 가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칩을 손에 넣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엔진, 칩이 있어도 그 엔진을 돌릴 연료, 전기가 없고 엔진을 장착할 차체, 데이터 센터가 없다면 그건 그냥 빛나는 고철일 뿐입니다. 샘 올트먼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칩 설계와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단일 컴퓨팅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이름부터 웅장한 스타게이트입니다. 스타게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입니다. 투입되는 자금만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에 달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데이터 센터보다 100배나 더 큰 규모입니다. 샘 올트먼은 왜 이런 무모해 보이는 도박을 하는 걸까요? 바로 인공지능의 진화 속도가 이제는 단순히 소프트웨어의 영역을 넘어 물리적인 공간과 전기의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스타게이트의 핵심은 전력입니다. 차세대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중소도시 전체가 쓰는 만큼의 엄청난 전기가 필요합니다. 샘 올트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데이터 센터 옆에 직접 짓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칩은 브로드컴과 만들고 전기는 원자력으로 해결하며 공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본으로 짓는다. 즉,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기존의 에너지 공급망에서도 완전히 독립된 오픈 AI만의 성계, 스타어게이트를 구축하겠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스타게이트가 완공되는 순간 샘 올트먼은 더 이상 젠슨 황에게 굽실거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체 칩 타이탄이 스타게이트라는 거대한 요새 안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먹으며 돌아가는 순간 오픈 AI는 인류 최초로 지능을 무한대로 생산하는 공장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건 더 이상 IT 서비스 회사가 아닙니다. 국가의 기간 산업을 통째로 움켜쥐는 AI 유틸리티 기업으로의 진화입니다. 하지만 이 원대한 계획 뒤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30조 원을 베팅하면서도 샘 올트먼이 너무 강력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경쟁사인 인플렉션 AI의 인재들을 흡수하고 자체 모델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언젠가 올트먼이 스타게이트의 열쇠를 쥐고 자신들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동맹의 내부는 이미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를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샘 올트먼은 과연 이 130조 원의 성문을 무사히 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큰 욕심이 화근이 되어 거대 자본의 늪에 빠지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 제4장에서는 샘 올트먼의 이 모든 반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2026년 이후 전 세계 반도체와 AI 지형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최종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샘 올트먼이 설계한 거대한 체스판의 마지막 수를 읽어야 합니다. 칩 설계부터 시작해 거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까지. 그가 추진하는 이 모든 독립전쟁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단순히 엔비디아에 내는 돈이 아까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샘 올트먼의 진짜 목적은 지능의 생산 원가를 제로, 0에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믿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능이 공기나 물처럼 어디에나 있고 아주 저렴해야 한다고 말이죠. 엔비디아가 장악한 지금의 구조에서는 지능은 너무나 비싼 사치품입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칩을 만들고 직접 에너지를 공급해 스타게이트를 가동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전 세계에 무한한 지능을 공급하는 AI 시대의 석유 재벌이자 전력공사가 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서늘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젠슨 황이라는 제국에서 벗어난 우리가 샘 올트먼이라는 더 거대하고 정교한 독재자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엔비디아는 최소한 칩만 팔았지만 샘 올트먼의 오픈 AI는 우리의 질문, 데이터, 사고방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구동하는 물리적 인프라까지 통째로 옮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샌디스크가 기술의 표준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순수한 시대와 달리 지금의 AI 전쟁은 인간의 사고라는 영역을 누가 점령하느냐는 무서운 권력 투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2026년 오늘 샘 올트먼의 반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브로드컴과의 협력은 순조롭고 TSMC의 공장에서는 오픈AI의 로고가 박힌 타이탄 칩이 뜨겁게 찍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환호합니다. 드디어 엔비디아의 독주가 끝난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오픈AI가 전 세계 지능의 공급권을 독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샘 올트먼의 이 대담한 도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술의 정점에 서고 싶다면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 그 밑바닥에 깔린 하드웨어와 에너지라는 물리적 실체를 지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브로드컴을 찾고 원자력을 공부하며 130조 원을 들여 성벽을 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샘 올트먼은 젠슨 황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성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큰 야망이 불러온 거대한 견제에 부딪혀 멈춰 서게 될까요? 칩 한 장에서 시작된 이 전쟁이 인류의 삶을 어디로 이끌지 우리는 깨어있는 눈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샘 올트먼의 반란, 그 긴 서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샘 올트먼의 독립전쟁을 응원하시나요? 아니면 우려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